안녕하세요. 여한의 농장입니다. 요즘 날이 너무 습하고 덥습니다. 장마식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은 되는데요. 다들 비 피해 없기를 바라고, 이 장마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됩니다. 엄청 푹푹 찌고 더운 계절이죠. 대신에 휴가가 있으니까 또 휴가를 기다리는 맛이 있긴 한데,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됩니다. 한여름이 되면 이제 고추를 따러 가야 됩니다. 얼마 전에는 이게 되게 조그만했던 애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익어서 따야 될 때가 됐습니다. 한여름에 그 햇빛 밑에서 쪼그려가지고 고추를 딴다는 게 좀 막막하긴 한데, 이제 다 컸으니까 따긴 해야 되죠. 이 고추도 사람이랑 마찬가지로 그냥 알아서 자라는 게 아니고 밥도 주고 물도 주고 약도 치고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그 약, 농약입니다. 저는 이제 집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농약이라는 개념이 크게 거부감이 드는 건 아닌데,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뉘앙스가 안 좋게 들리죠. 그래서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슷합니다. 이 농약을 치는데 과연 내가 요거를 먹어도 될까? 괜찮은 게 맞는 걸까? 특히 이제 고추는 껍질을 벗긴 채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. 껍질 채로 그냥 씻어서 먹는 거기 때문에 농약이 남아있진 않을까,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농약을, 오늘은 농약을 치는 이유, 치고도 이제 믿을 수 있는지, 내가 먹어도 괜찮은지,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일단 농약을 안 뿌리는 유기농이 가장 신뢰가 될 텐데 왜 농약을 치는 걸까요? 그건 바로 이제 크게 작물 보호와 그 수확량 증대 때문입니다. 생각보다 밭에 가면 벌레가 엄청 많습니다. 그 이파리 뒤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조그만 애들이 엄청 붙어 있어요. 진짜 지렁이처럼 이렇게 조그만한 벌레인 것도 있고, 곤충처럼 날아다니는 애들도 붙어 있습니다. 근데 요런 애들이 사실 피해를 안 주면 상관이 없을 텐데, 이 농작물 입장에서는 다 갉아먹는 해충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잡아줘야 됩니다. 그래서 농약을 치는 거예요. 만약에 안 치게 되면 진짜 다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. 다 갉아먹고 병들고, 기껏 열심히 키워놨더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. 팔 수도 없고요. 그래서 약을 치게 됩니다. 근데 이놈들을 잡자고 너무 농약을 또 많이 쳐버리면 나중에 먹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. 이제 그래서 식약처랑 농촌진흥청 같은 관계부처에서 그 안전 가이드라인을 아주 세부적으로 다 정해 두었습니다. 먼저 농약 등록부터 아주 엄격하게 관리가 됩니다. 연구소에서 만든 농약 후보 중에 실제로 농약이 되는 비율이 35,000대 1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35,000개를 신청을 해야 그 중에 한 개가 된다는 거예요. 그만큼 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인가된 농약들은 각각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또 관리가 됩니다. 이게 농약별로도 다 허용 그 기준이 정해져 있고, 식품별로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. 농촌진흥청에서 말하는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라는 게 이제 살펴보면, 농약의 각종 독성 시험을 거쳐서 평생 매일 그 식품을 먹더라도 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술을 매일 한 스푼씩 평생 먹어도 건강에 해가 안 된다. 그러면 그 술의 허용 기준이 1스푼이 되는 거예요. 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. 실제로 허용 기준은 단순히 이런 개념으로 관리를 한다 정도가 아니라 법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해뒀습니다. 그리고 이 허용 기준 자체를 또 1일 섭취 허용량의 80%로 설정함으로써 20%의 어떤 안전율을 더 부과해 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규정대로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농약을 친 농산물도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2023년 자료인데요.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굉장히 자료가 방대합니다. 농약 개수도 엄청나게 많고, 각 식품별로 농약별 허용 기준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. 즉 우리나라는 농약에 대해 엄청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아무리 국가가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해도 모든 제품을 관리하긴 어려울 거고,
그럼 어떻게 이게 안전한 걸 알 수 있지?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실제로 이렇게 소비자24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문제가 돼서 리콜된 제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제품들이 이제 뉴스를 타는 거죠. 그래서 가장 궁금하실 만한 소비자 입장에서 농약 사용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인증마크 및 라벨을 확인하는 겁니다. 유기농 인증을 받은 건 이렇게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다 볼 수 있습니다. GAP 인증은 농약 사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농업 관리가 안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인증이 박혀 있다 라고 하면은 믿을 수 있는 제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, 두 번째는 정부 및 공인기관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. 식약처와 같은 공인기관은 정기적으로 이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매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. 식약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. 비슷하게 지자체나 농업 관련 과에서 검사를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수행 결과를 확인하면 안전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. 다만 사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게 누가 뭐 먹을 때 그거 일일이 들어가서 찾아보질 않죠. 그래서 약간 요거는 그냥 우리가 고시하고 있다 정도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추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. 최근에는 일부 농산물에 QR코드가 부착되어 있는데요. 이 QR코드 이렇게 딱 찍으면 그 농업 생산 과정과 농약 사용 여부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붙여져 있으면 한번 찍어가지고 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. 근데 이것도 사실 요즘에 QR코드를 많이 쓴다곤 하지만 다 붙여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전체적인 제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. 농산물의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약처 안전정보망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내가 굳이 그 망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앱에서 찾아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바로 그 앱은 이제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요. 내 손 안이라는 앱입니다. 뭐 안드로이드는 iOS든 그냥 플레이 스토어 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바로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 사실 뭐 크게 보면 요 네 가지예요. 근데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거는 사실 뭐 그나마 좀 소비자 입장에서 활용할 만한 건 첫 번째랑 네 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인증마크 찍혀 있으면 믿을만 하구나. 인증마크 안 찍혀 있으면 요거는 뭐 내가 찾아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구나. 아니면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겠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뭐 식품마다 다 그런 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아는 사람한테 사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믿을 만한 재래시장 뭐 아주머니한테 사거나 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오늘은 농약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. 다들 이번 여름 엄청 더울 것 같은데 건강 조심하시고요. 저도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